다들 데이 하와! 어서오세요. 뉴스 봤나요? 샤워도 줄이라는. 아, 정부에서 뭐 샤워 줄이고 핸드폰은 낮에만 충전하고 또 뭐 있었지? 10부제 한대나 5부제 한대나 또 뭐 있었죠? 에어컨 틀지 말라 그랬나? 또 뭐 있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시간 있으면 가서 기름을 확보해야지. 미국이랑 같이 뭐 에너지 동맹을 맺고 하든가 인도네시아 원유를 가서 뭐 수입을 해오든가 뭐 기름 확보하러 가야지. 국민들한테 니들이 덜 써라. 아, 이러다가 2부제 되겠어. 차는 격일로 하루씩 몹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야, 그럼 대한민국 통행량 확 줄어들겠다. 야, 반 줄어들겠다, 반. 너무 좋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말하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10부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 10부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 그랬잖아. 10부제는 10일 중에 하루만 쉬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10일 중에 하루만 운행하라 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 없지 않다? What do you think, my brother? 종량제 봉투, 여러분들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뭐 봉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뭐 일상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들 한 1년치 쟁겨 놓으라 그랬죠. 야, 지금 기사 터지고 있대 이제. 종량제 봉투 3개월치 확보했다고 사지 말래요? 그래서 안 살 거예요? 그럼 사지 말든가. 정부 참 잘 믿어. 정부한테 뭐 이때까지 속은 게 그거 믿으면 안 사면 되지. 나한테 그걸 왜 따져? 대륙남님 종량제 봉투 사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부가 사놓지 말래요. 3개월 확보했다고. 사지 마 그러면. 안 사면 되지. 세탁, 세제, 물티슈, 여러분들 일상에 쓰는 모든 거 있잖아. 세제, 퐁퐁, 샴푸, 린스, 비누, 치약, 칫솔. 여러분들 일상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들 어느 정도 다 사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방송에 계속 울린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방 구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이크를 꼈거든요. 소리 괜찮아?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방 구조가 울리는 구조고 한데 내가 최대한 안 울리게끔 내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미니멀리즘으로 살려 했는데 안 도와주네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적당히. 또 이상한 책 읽고 와가지고 난 미니멀리즘으로 사야지.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너무 극단적이고. 그렇다고 풀 소유 그것도 너무 오바고. 그냥 적당히. 하지만 지금은 특수한 시기니까 여러분들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은 이 기름값은 연말쯤 돼야 $80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대. 연말쯤 됐을 때. 지금 시기가 특수한 만큼 지금 이란이 미국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거 일단 지상전 못 피할 것 같은데. 이란이 계속 진짜 증거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겁을 주고 하니까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리고 종전 협상을 하는데 이란이 미국한테 제시한 요구 봤어요? 이란이 미국한테 요구한 게 이란에 대한 공격 및 암살 즉각 중단. 2번, 향후 미국의 공격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 그 다음에 3번이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과 싹 다 배상해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해라.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우리가 통제한다. 기름값은 우리가 정한다. 중동 전역 이란 대리 세력 포함해서의 전면적 전쟁 종료시켜라. 야, 미국이 미쳤다고 이걸 들어줘? 이렇게 가면 미국이 지상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란 대륙 쪽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상전을 한다라기보다는 미국이 따지는 건 또 효율이잖아요. 아마 하르크 섬을 제일 먼저 점령할 가능성이 제일 크죠. 거기 이란 돈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백악관 인스타그램에 그거 뜬 거 봤어요? 지금 이게 기사로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백악관에 이거 떴어. 백악관에 오늘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게 떴어요. 백악관에 이거 올라갔어. 이건 뭘까? 이거 백악관 인스타그램이야.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뜨고 난 후에 지금 이란 내부적으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 통신도 먹통이 되고 지금 대규모 정전에 통신까지 먹통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 통신 필요한 인프라들 지금 싹 다 점차적으로 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직 이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나온 게 아니에요.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뭐 더 이상, 그러니까 딱 이거야. 협상을 뭐 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서로 협상 요구를 제시하겠지. 하지만 이 협상에서도 서로가 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뭔가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공격을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할 얘기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어제자 기사인데, 이란군이 미국 항공모함에 향해 미사일을 발사, 사정권 진입 시 또 타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에서 이란 해군의 지대함 순항 미사일인 가데르 여러 발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겨냥했으며, 이에 따라 이 항모가 위치를 변경해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가데르는 이란이 중국산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대함 순항 미사일로 사거리는 30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 이란이 이란 해구 참모총장은 항모 강습단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적대적인 함대가 우리 미사일 시스템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즉시 이란 해군의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경고가, 그렇죠. 뭐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도 경고죠.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이렇게 미군한테 더 강한 도발. 근데 보면 지금 말로만 하고 있는 건 이란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 상륙 작전함뿐만 아니라 상륙 부대, 미국 해병대, 그 다음에 공수부대까지 지금 계속 투입하고 있다며. 자, 여러분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야, 오늘 삼전이 4%가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4% 빠졌다라는 거는 오늘 뭐 또 무슨 보고서가 한 게 나왔대. 근데 그건 전쟁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한국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HBM 반도체에 대한 그런 뭐 보고서라는데, 이후로 그 HBM 그 메모리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누구냐, 테슬라계 일론이 뭐 지들이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에서 이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뭐 물론 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미 옛날에 중국이랑 뭐 미국 인텔도 그걸 시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미 그거 다 뺏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옛날에? 그게 뭐 그렇게 만든다고 쉽게 뚝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미 뭐 중국이랑 미국에서 이미 다 가져갔겠지. 얼마나 큰 먹거리인데. 안 그래요? 특히 중국. 그럼 뭐 짓는다고 돈만 써가지고 지을 수 있다면 그거 이미 훔쳐가지 않았을까?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전쟁도 안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는 거는요, 에너지가 있는 나라는 강자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강자입니다. 대한민국도 산유국이긴 하거든. 근데 뭐 산유국이지만 양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지금 한국 에너지 지금 비상이에요. 비닐봉지, 플라스틱, 그렇지, 일상용품, 우리가 쓰는 모든 일상품에 웬만한 데는 석유가 다 들어가. 여러분들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야, 근데 이란이 지금 이 석유를 가지고, 아니 지대들 석유뿐만 아니라 그 중동 국가들 모든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석유를 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위협을 하고 있고, 이제 홍해까지 막겠대잖아. 홍해까지 막아버리고 뭐 후티 반군도 같이 합류시켜가지고 막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테러 조직이야. 그거는 진짜 나라로 인정해주면 안 돼. 그런 벌거지 새끼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아직 이 개념이 없더라고. 석유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자동차만 이제 못 몰게 되나? 오토바이만 못 몰게 되나? 그게 아니에요. 산업 전반적인 게 멈춰요. 전반적인 산업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게 석유의 파워예요. 자, 일단 대한민국도 공식적으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수급 안정화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국제 공동 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추진, 진작하지. 자, 오늘 최대한 욕 안 하고 화 안 내고 하겠습니다. 저녁에 또 헬스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 기분이 너무 잡치면 안 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난립니다. 한국은
지금 과연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 뭐 요즘 기사 뜨는 거 보니까 무슨 뭐 4대강 사업 자연화시키고 뭐 또 뭐 부동산 규제, 뭐 부동산 세금 수익 뭐 그거 계속 올리고, 아니 뭐 오일이나 에너지 확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그런 뭐 기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뭐 기름이 그 길이 막히면 우회를 해서 가져오든 딴 나라에 한테서 구매를 하든 뭐 다양한 뭐 경로를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전쟁 무슨 그거 또 뭐 돈 나눠준다며 하위 50%한테만. 근데 이것도 너무 웃겨. 일단 지금 이 와중에 전쟁 추경? 뭐 우리가 전쟁해요 지금? 이름도 웃겨. 전쟁 추경이래. 차라리 무슨 뭐 에너지 공급 부족 추경이라든지 전쟁 추경, 뭐 우리가 전쟁해? 그리고 나눠줄 거면 다 나눠주지. 왜 또 이거 갈라치기 하면서 나눠주는 거야? 하위 50%는 뭐야? 그럼 그 돈 받은 사람들은 다들 그냥 야 니네는 이제 하위 50%네. 이런 손가락질 받아야 돼? 아니 차라리 그거로 뭐 기름을 사오든가. 그리고 또 그렇게 돈 풀면 물가도 오르고. 미국이랑은 좀 대화를 하고 있나? 한국이랑 미국이랑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나? 왜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미팅을 요청을 하든가 그냥 망할 때까지 망하게 한 뒤에 도와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듯. 그래, 저 새끼들 일단 망하게 놔두자. 맨날 진짜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저 박쥐 같은 새끼들 그냥 내버려 둬. 좆대게. 뭐 이런 건가? 아유, 지금 환율 옛날에 환율 걱정하던 양반들 요즘 환율 걱정 안 해? 지금 환율이 더 심각한데? 지금 한국 정부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는 일단 수입선 추가 확보, 그 다음에 비축유 준비, 그 다음에 공공부문 강제 절약. 뭐 당연히 이때 절약하기 위해서는 군무원들부터 하잖아요, 그죠? 군무원들부터 몇 부제 실행하든 이거부터 줄여라 저거부터 줄여라, 비용 줄여라 하다가 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대기업들도 이제 동참한다며. 에너지 절약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 오겠죠, 에너지 부족하면. 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런 게 있네요. 원전, 석탄, 대체 운전, 정유사 가격 안정 압박. 좀 요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석유가 모자라기 전에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확보가 되고 있나 지금? 자, 요 며칠 일어난 일들을 잠깐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할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요 며칠 근데 요즘 데이터가 워낙 빨리 업데이트되고,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지금 이거 변했는데 지금 이게 아닌데요 라고 그런 댓글 다는데, 그걸 감안하면서 제 방송 보셔야 돼요.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서 보는 방송은요, 제가 라이브 한 이후에 짧게는 하루 뒤, 길게는 한 3, 4일 뒤에 올라갈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다를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려면 여러분들 라이브 와서 보세요. 숲TV 깔고 숲TV에다가 대륙남 검색해가지고 즐겨찾기 해놓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면 알람이 가요.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봐야지. 그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 이미 2, 3일 지난 영상인데 거기다가 댓글 달아가지고 지금 상황 변했는데요? 지금 이게 이건데요? 지금은 상황이 1시간에 한 번씩 변해. 저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업데이트를 그렇게 빨리 못해요. 야, 그건 방송국도 그렇게 못하겠다. 자, 일단 3월 23일 트럼프가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라면서 이란의 전력망 타격을 5일을 미뤘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3월 23일에 있었어. 그때부터 살짝 정리해볼게요. 하지만 이란은 곧바로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 미국과 협상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 미국 발언이 시장과 여론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반박을 했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트럼프가 저 새끼들 애지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네. 난 소통했다니까? 지들끼리 지금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러는 거야. 난 소통했고 지금 좋은 대화를 나눴어. 조만간 합의할 거야. 그러니까 또 이란에서는 야, 니 혼자 협상하니? 니 혼자 해? 야, 우리 협상한 적 없다니까. 이건 초딩 싸움도 아니고 서로 지금 한쪽은 협상했다 하고 한쪽은 협상 안 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월 24일에 미국이 파키스탄 등을 통해 이란에 종전안을 전달했고, 시장에서는 전쟁이 진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유가가 하루 만에 약 2%가 내리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죠. 주가도 막 이제 오르고 그랬죠.
하지만 이란은 제안을 바로 수용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첫 반응을 보이면서도 완전히 최종 거부는 하지 않은 상태, 이런 식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왔을 때 그 얘기 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다 같이 트럼프 욕한 거 그거 봤어? 월요일 날 국장이 끝났을 때 트럼프가 발표를 했어요. 아, 이거 5일 미룰 거다. 그거 봤어? 그러자 막 주가가 다시 치솟아 오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 이 새끼 장 끝나고 왜 발표하고 지랄이야? 야, 장중에 하든가, 장 다 끝는데 발표하고 지랄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트럼프 이 새끼 국장한다. 그리고, 그것도 있죠. 트럼프가 그거 발표하기 15분 전에 약 3조를 급하게 투자한 세력이 포착이 됐어. 물론 다들 이제, 트럼프 쪽 세력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트럼프 아들, 뭐 친척들 아니겠어? 비즈니스 파트너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거 발표하기 전에 다 투자해놓고 트럼프가 발표하자마자 쫙 오르니까 단타를 무슨 조단위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항상 말이잖아. 미국이 아직도 대한민국 오늘 뉴스 썸네일 기가 막히더라. 오늘도 방송국 어딘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란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막아버린다. 후티 반군도 가세. 전 세계가 침몰 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 뉴스 수준이야. 야, 이란 플러스 후티 반군이면 전 세계를 무찔러 수 있나 봐. 나 오늘 처음 알았네. 그게 공중파 뉴스 썸네일이라니까? 유튜브보다 어그로를 훨씬 더 끌어요. 트럼프는 돈 벌려고 어그로를 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은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돈 벌려고 이걸 하겠어? 아니야. 여러분들, 미국 전반으로 이득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지금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전체가 강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면서 질서가 뒤바뀌면서 미국은 그 위에를 선점하고 있어. 그 위로 더 올라가고 있어. 이거 여러분들 못 봤죠? 이거 기사로도 안 나왔어. 이건 내가 자료 찾다가 검색해가지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 올해 들어와서 미국이 중동 쪽에 무기 판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단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 54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54조고, 근데 이거는 무기야. 무기를 만드는 부품은 여기 안 들어간 거야. 그걸 뭐 이중 사용 자산이라고 하나? 이 단어 좀 너무 헷갈려. 아무튼 뭐 무기를 만들 때 쓰는 뭐 부품들 이런 거는 다 안 따지고 그냥 순수 무기 수출만으로 벌어들인 게 54조예요. 전쟁이 커질수록 걸프 우방국과 이스라엘의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미국의 방산 주문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한 거는 탄약 판매액은 6억 5천만 달러 정도 된대. 6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지금 중동 쪽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미사일을 계속 교환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알죠? 무기는 소모품이잖아. 탄약 이런 거, 미사일 이런 거는 서로 쏘고 그거 다 없어지면 또 어떡해? 사야지. 무기 수출 1위 국가가 어디? 미국. 그리고 이제 3월 25일에 또 기사에는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떴죠. 이란이 미국의 협상안을 걷어찼다. 이런 게 떴는데, 이거 좀 너무 이제 좀 과장된 거고, 실제로는 이란이 아직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쪽이 더 정확해요. 물밑으로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이란이랑 미국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 외부적으로는 더 세게 나가고 더 공격을 많이 하고, 왜냐? 협상 조건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야.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병력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아직 공식으로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그 섬 이름 뭐냐? 나 그 섬 이름 왜 이렇게? 하르크 섬 점령은 바로 할 것 같아. 바로라기보다는 할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이번 주말에 치지 않을까? 야, 트럼프 특성상 일단 장 마무리되고, 일단 장이 딱 마무리되고, 이제 주식시장 끝났어. 자, 이제 호르그 치고, 야, 그거 월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된다. 트럼프 스타일로 하면 주식시장, 금융시장 이렇게 안 흔들리게끔 이제 아마 주말에 하르크 섬을 점령을 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무튼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란도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 봐봐. 이란이 절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건 정의 구현이야. 여러분들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잖아? 이 세계에 더 끔찍한 게 펼쳐집니다.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다가 뭐 기뢰를 설치했다. 거기 통과하면 내가 미사일 쏠 거다. 그냥 위협만 하고 있잖아. 장악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호르무즈 통행세를 2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거기를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통행료를 최대 2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깡패야, 그냥 깡패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모두 그건 다 이해해. 근데 여러분들 절대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트럼프 쟤만 전쟁을 계속 안 이어가면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가는요 더 큰 깡패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이 깡패 짓이다. 미국은 정말 약간 합리적인 그런 전 세계의 경제 시장과 그냥 이런 시장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오히려 거기 가깝지. 만약에 미국이 지금 진짜 여기서 그냥 싹 니들이 그래? 전쟁 원하지 않아? 그럼 우리 멈출게 하고 싹 빼버리잖아. 이란 이런 애들이 깡패 짓 한다니까. 지금 전쟁 중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장악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통행료를 2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면 진짜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이란이 관리합니다. 이게 됐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미국이 이란 석유를 뺏으러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야. 미국이 베네수엘라 다음에 이란을 치는 거는 여러분들 결국은 중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예요. 중국은 계속 미국을 상대로 미국의 위치를 대체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공산당이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계속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그거를 미국은 막을 수밖에 없어. 아니면 미국이 이제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완전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미국이랑 중국이 한판 했잖아요. 뭐 관세 전쟁, 뭐 무역 전쟁. 근데 그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딱히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어. 중국을 좀 이렇게 눌러버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일단 서로 휴전을 했죠. 그 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그게 올해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중국이랑 협상을 할 때 중국한테 들이밀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아주 한 보따리를 준비해가지고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란 그리고 거기 파나마 운하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미국의 최종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 근데 중국한테 수혈을 해주는 게 어디야? 베네수엘라랑 이란인 거예요. 베네수엘라랑 이란의 석유가 중국으로 안 들어가잖아. 그럼 중국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대만을 침공할 힘도 없어요. 그게 진짜 세계 평화야. 여러분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세계 평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모르겠어? 자, 이란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려면 200만 달러 내라 이 깡패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5월 14일, 15일로 미뤄졌네요. 일정을 5월 14일, 15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4월 한 달은 또 이런 아주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지내야 되겠네. 자, 일단 트럼프가 5월 14일, 15일로 이렇게 날짜를 정했잖아요. 이 뜻은 지금 뭐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여기 지금 중동 전쟁 마무리하고 갈게.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 보이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뭐 하고 있느냐? 중국도 지금 가만히 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이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모든 잠수함을 핵잠으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뭘 위해서냐? 한미일 대상 억지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해군이 잠수함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로 건조하는 모든 잠수함을 핵 잠수함으로 전환해 미국, 일본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미국 해군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잠수함이 약 80%인 50척은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핵 잠수함, 핵 추진 공격형 잠수함은 SSN이라고 부르는데 6척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 핵 잠수함 SSGN은 2척, 탄도
탄도미사일 핵 잠수함 SSB에는 6척 등 총 14척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중국은 매년 신규 핵 잠수함을 한 척씩 건조해 배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러시아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중국을 막으려고 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이걸 못 막는다. 중국의 이런 성장, 중국과 러시아의 손잡고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성장, 이걸 못 막는다 그러면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거는 그건 시간 문제고 영원히 기득권들만 잘 사고 일반 시민들은 영원히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고 꿈을 꿀 수 없는 세상, 노력이 먹히지 않는 세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노력을 통해가지고 뭔가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이 없어져요. 왜? 얘네들은 그런 거 안 키우거든. 서민은 평생 서민이고 노예는 평생 노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나 진짜? 아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진짜 그런 꿈과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꿈과 희망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중국이 그래. 지금 중국이 요즘 G세대라고 하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 지금 대학 졸업하면서 매년 대학생 졸업생들이 2천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 할 일이 없어.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안 돼. 그게 지금 중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뭘 해? 그냥 누워버리잖아. 그게 탕핑족이고. 왜 중국? 걔네들이 그냥 탕핑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나는 꿈도 버리고 모든 내 인생에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꿈, 내가 사업하고 싶었던 꿈, 내가 자식을 키우고 싶었던 꿈, 이런 것들 내가 다 버린다. 이거 어떤 인간이 그걸 버리고 싶어서 버려? 상황이 안 받쳐주고 사회가 안 받쳐주니까 버리는 거지. 중국의 청년층 평균 월급이 한국 돈으로 140만이라고? 뭔 개소리예요. 지금 대학생들 졸업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50만 원, 60만 원 준다 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 그런데 이게 중국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 제한선 이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고용주야. 내가 고용주인데 직원들을 내가 50만 원에 한 명을 구하려 그래. 50만 원에 딱 구하려 그랬는데 갑자기 20명이 줄을 서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제일 좋은 애로 뽑자. 그럼 얘를 뽑으려 하는데 갑자기 옆에 애가 저 40만 원만 주면 전 일을 하겠습니다. 뭐지? 그럼 얘로 할까? 근데 옆에 애가 갑자기 저 30만 원만 주면 저 일할게요. 중국은 지금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내주엔이에요. 내주엔. 내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상식적인 내부 경쟁이라는 겁니다. 최악이에요 진짜.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을 응원하면 돼요. 그럼 당신의 자식들은 그냥 평생 노예로 사는 거야. 꿈과 희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미국이 이긴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은 미국이 이긴다는 전제하에요. 그리고 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미국이 진다라는 가능성도 없진 않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게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건 제가 장담해드립니다. 미국이 만약에 중국과 이란 이런 독재 세력들,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를 못 누르고 미국이 지금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포지션에서 미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포지션 누가 잡겠어? 당연히 중국이랑 러시아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게 될 겁니다. 장담해요. 계급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고 함부로 꿈을 못 꾸고 노력이라는 가치가 없어지고 당신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당신 인생이 정해지고 세계 종말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들, 이런 사람이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사회, 이런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세상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없어지지. 나는 내가 맞다라는 거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잖아. 안 되지 이런 거. 그런 세상에서는 당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금지야. 왜? 사상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거든. 무조건 꼭대기가 하는 말이 법이야. 표현의 자유 당연히 없어지죠. 카톡 검열 기본이지. 지금 중국은 위챗 검열이 되고 있어요. 위챗에서 중국에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전달했다? 아이디 바로 차던데. 바로 펑하오. 중국말로 펑하오. 그러니까 그 아이디 자체를 봉쇄를 해버려요. 못 쓰게끔. 그런 세상이 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한테 진다면 그런 세상이 와요. 맞아. 인간은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은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소모품일 뿐이야.
진짜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 고위층, 고위에 있는 어떤 간부, 어떤 저 높으신 분이 장기가 필요해. 장기가 필요한데 저 밑에 있는 저 서민 계급 중에서 얘랑 내 장기가 일치하네? 얘 거 내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떼서 줘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과장스럽게 느껴지죠. 얘 이 새끼 소설 쓰고 있네. 여러분들 역사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다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역사는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에는 이것보다 잔인한 일들이 많았어요. 일단 오늘 미국 백악관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블랙아웃 장면 있잖아. 말 그대로 전기가 지직 하고 나가는 그 장면을 올렸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건 뭔가를 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뭐 한 게 터지겠지 뭐. 지금 이란 안에서는 통신이 끊기고 정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보세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블랙아웃 하는 장면을 그냥 올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거 백악관에 이런 게 올라왔다니까? 이거 백악관 홈페이지야. 백악관 홈페이지. 화이트하우스. 지금 이게 뭐 이란의 전력 인프라를 대규모로 파괴할지 안 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전기 끊으면 수도, 통신 뭐 다 끊기지.